2024년 해냄 창의혁신 국어 수업 사례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를 활용한 제주어 기억사전 만들기 수업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경고등학교 국어 담당 교사 오유진입니다. 우선 해당 수업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의 여러 영역이 융합된 수업입니다. 크게 문학, 문법, 매체, 나아가 작문 영역까지 포함된 수업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12학년 언매 1-1, 2-9 그리고 12학년 문학의 4-1, 4-2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전체 수업의 개요를 꾸몄습니다. 해당 수업의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2학년 1학기 교과간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삶을 나누는 기억에 참여하여 언어와 매체, 문학을 주제에 걸맞게 녹여내고자 관련 수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2학년 1학기 아이들이 경험할 제주도 수학여행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개별적 삶과 제주가 가진 소설, 역사, 언어적 기억을 통합하여 제주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배움의 일환이며 내 삶의 서사를 구성할 기억의 조각이 됨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개인과 공동체, 인류 문화에 있어 언어와 기억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언어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가 사라지는 것, 즉 언어 소멸 현상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거시체계적 질문을 고민하게 했고 2단계로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 더 나아가 다른 로컬 언어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으며 마지막으로 여행지 제주의 문화와 역사, 언어를 흥미거리로 소비하거나 타자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서사에 녹여 자기화하는 에세이 활동으로 나누어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과정을 실제 수업 차시에는 5차시로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1차 시에는 소설 제재를 활용하여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2차 시에는 소설의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책 대화를 통해 수업 주제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며 3차 시에는 1, 2차 시의 수업 활동을 바탕으로 언어 소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거시적 수준의 문제를 제주어로 가지고 와서 4차 시에는 사라져가는 제주어 단어 수집 활동을 통해 소멸위기의 제주도 상황을 이해하고 제주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4차 시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에 와닿는 제주어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주제어로 5차 시에 자신의 삶을 담은 에세이를 쓰도록 전체 수업의 세부 얼개를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차시 수업이 실제로 진행된 과정과 제가 활용한 자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차 시는 언어 소멸 현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김혜란 소설가의 바깥은 여름 단편집에 실려있는 침묵의 미래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해당 소설은 지구상에서 해당 언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모인 소수언어 박물관을 배경으로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상 그들을 타자화하는 문명의 폭력이 묘사되는 소설입니다. 이 세계의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 그 말에서 빠져나온 숨결과 기운들로 이루어진 영을 화자로 설정하는 특이성, 소설 전체가 알레고리화되어 있고 사용된 비유들이 낯설다는 점에서 1시간 안에 읽어내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를 깊이 있으나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읽기 중 읽기 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학습지와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소설의 주제에 점차 다가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사실적 이해 질문 학습지를 제시했고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부분과 소설을 읽으며 들었던 궁금점, 논의거리를 찾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시에는 소설을 함께 이해하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더하는 책 대화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도입 활동으로 지난 시간 읽은 침묵의 미래 소설 제목의 의미와 내용을 상기하기 위한 질의응답 수업을 진행했고 소설 주제와 관련하여 언어와 기업, 공동체, 인류 문화의 관계에 대해 강의식으로 정리했으며
현재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언어 소멸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모둠을 구성하여 소설과 관련된 책 대화를 단계별로 수행하고 모둠 대화 결과, 즉 모둠 대표 질문을 발표한 뒤 다른 모둠이 발표한 대표 질문 가운데 논의하고 싶은 좋은 질문을 선정하는 활동까지 이 시간 내에 수행했습니다. 도입 활동 이후 진행되는 모둠 활동으로서의 책 대화 세부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둠 활동 이전에 모둠을 교사가 구성하여 알려주었고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모둠 내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이후 지난 시간 소설을 읽으며 개인별로 정리했던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점과 그 이유, 소설을 읽으며 혹은 읽고 나서 떠오른 궁금한 점과 궁금함의 이유에 대해 모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둠원에 궁금했던 점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나 책 대화의 과정에서 친구들과 더 논의해보고 싶은 질문거리를 구성해서 모둠 대표 질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책 대화의 과정은 책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와 생각을 들음으로써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화를 어색해하는 아이들에게 가십이 아닌 책을 주제로 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책 대화가 마무리되면 모둠의 대표 질문을 이제패드에 기록하고 모둠별 대표가 질문과 해당 질문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해당 질문이 왜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발표합니다. 각 모둠은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모둠의 대표 질문 가운데 우리 모둠에서 추가로 논의해보고 싶은 좋은 질문을 선정합니다. 세 번째 차시는 지난 시간 수행한 책 대화를 이어 진행하고 언어 소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마무리 활동으로 진행했던 모둠별 대표 질문과 관련한 모둠별 답 구성하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책 대화 활동을 마무리하며 책의 주제의식과 관련지어 특정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한 동기 유발 활동으로서 우리나라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주어에 대한 자신의 현재 지식을 확인하는 학습 자료를 배포,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차 시에 진행된 책 대화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지난 시간 선정한 이야기해보고 싶은 다른 모둠의 대표 질문 2가지에 대해 모둠 내 대화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작성된 포스트잇을 해당 모둠 질문이 담긴 이젤패드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후 각 모둠은 친구들의 생각 포스트잇이 붙여진 자기 모둠의 대표 질문 이젤패드를 돌려받았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참고로 모둠의 최종 답변을 구성하는 책 대화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둠의 최종 답변과 모둠 답변을 완성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포스트잇 작성자의 아이디어에 감사를 표현하는 발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모둠 내에서만 특정 답을 구성하는 대화를 진행하면 대화가 생각보다 산으로 갈 때가 있고 답의 질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모든 구성원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면 확실히 새로 구성하는 답변의 질이 좋아지고 모둠 내에서 특정 방향으로 막혀있던 사고가 트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둠 활동이 끝나고 난 뒤 보다 보편적인 문제의식으로 소설 읽기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들 모둠 활동에서 나오는 대표 질문들은 좋은 질문이지만 보통 소설 일부 내용에 한정된 경향이 있어 주제의식을 부각시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 마무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언어 소멸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에서 유치하여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인 니콜라스 에반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의 경우 실제 침묵의 미래의 모티프가 된 탐사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책에 제시된 사진 속 인물이 소설에 묘사된 마지막 화자의 외양 묘사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아이들이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도록 도움을 주면 아이들이 자료를 엮어 읽는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책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며 언어의 상실이 하나의 문명, 문화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침묵의 미래의 문장이나 순위상촌의 문장을 인용해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특정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빌드업 작업을 바탕으로 수업의 말미에는 우리의 언어에도 소멸위기 언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제주어임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제주어 수업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중에 출간된 제주살이 능력고사 예상 문제집의 언어편을 자료로 제시하고 두세 문제는 함께 풀고 나머지는 과제로 풀 수 있도록 하여 제주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짜시는 본격적으로 제주어를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다룹니다. 도입부에서 제주어 단어 수집을 위한 동기부여 자료를 제시하고 이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이후 해당 차시에는 제주어 단어 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선택한 단어를 주제로 에세이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로 제시한 제주어 능력고사 내용을 활용한 퀴즈, 제주어 2의 영상, 그리고 제주어 수집 관련 동화를 소개하며 제주어 단어 수집에 대한 동기를 유발했습니다. 퀴즈에 작은 보상을 넣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에 제주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가 보태어지면 아이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제주어를 보다 원어에 가깝게 듣기 위해 제주어 관련 영상을 만든 유튜버 머랭하멘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 제주어의 다양한 문법적 양상 가운데 왜 단어를 다루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단어 수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피터 레이놀스의 단어 수집가라는 동화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어 단어 수집 활동의 진행 과정, 에세이 쓰기로의 연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주어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한 제주어 마음사전의 책을 함께 살펴보며 제주어 수집 활동의 궁극적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단어 카드를 모든 별로 제공했고 모든 친구들 각각에게 어울리는 단어 하나씩과 자신의 추억에 관련된 단어 두세 개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를 고른 이유를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친구들이 고른 단어를 함께 보며 제주어에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친구들과 다른 단어, 그리고 내가 고른 단어 중에 에세이 주제로 쓸 단어를 고르고 에세이의 개요를 짜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차시는 이제까지를 바탕으로 제주어를 주제어로 한 에세이 쓰기 활동입니다. 추 2를 워드 작업하여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자신들이 공부한 제주어를 모아 자신의 삶에 담긴 제주어 단어풀이가 담긴 사전을 책으로 만든다고 하니 아이들이 보다 진지하게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활동의 과정과 에세이, 사진 등을 담아 만든 책 결과물이 나오니 더욱 활동의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진정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아이들이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을 시도하려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몇몇 있습니다. 이 수업이 성공적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성과 빌드업 과정의 중요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가기 전 수업을 진행하면 단지 언어 다양성에 대한 윤리적 당위를 넘어 자신의 삶과 연결된 수업으로서 제주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아이들의 경우 본인이 속한 로컬 언어와 연결 지으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독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제재들이 아이들이 소화하기에 쉽지 않지만 이와 같은 작업 없이 제주어를 다루면 제주어가 지적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제주어에 대한 배움이 공간과 연대의 맥락 속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침묵의 미래에 나오는 소수언어 박물관의 관리자들처럼 제주어를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러 상황으로 수영 여행 이후 제주의 직접 경험을 활동화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제주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포토 에세이를 쓰거나 제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주어 미션을 주었다면 수학여행과 수업이 더 긴밀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넘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수업의 내용에 빠져들고 제법 진지하게 제주어를 다루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꾸미 없이 들려주는 내용에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좋았지만 특히 마지막 아이들의 에세이가 아이들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즐거웠던 여정이 제주와 관련된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